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 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떠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따뜻한 밤양갱. 네, 잠시 후 럭키 주가 1,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휘센. 세계를 휩쓴 휘센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7월 27일 럭키 주가 1, 20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전 등락을 거듭하며 부단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1% 가까이 오르며 6,700대로 마감했으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13포인트 오른 6,755.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15.65포인트 오른 6,806.27로 출발한 뒤 오르내리며 보합권에 머물다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장중 한때에 6,550.39까지 밀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 거래일에 5.72% 급락 후 이날 반등에 성공했으나 상승폭은 제한했으며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 기준가보단 1.9원 오른 1,468.5원을 나타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하루 종일 수급 공방을 이어갔으며 장마감 시전으로 유가 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 9,799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으며 기관도 8,623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홀로 2조 9,039억 원 매도 우위로 지수의 상단을 제한했으며 두 거래 연속 순매도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1,840억 원 순매도였으며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매도세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장보다 0.64% 하락했으며 인텔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향후 파운드리 고객 후 확보에 따른 위구심으로 0.7.9%나 떨어졌고 브로드컴, ADM,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주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3% 내렸으며 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도 8.8%나 급락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연구원이 투자자들은 현금 홀드 악화에도 인공지능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카펙스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현지 시간으로 어제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의 가격이 한국에 선정된 본주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두고 AI 거래 과열에 또 다른 시도하고 경고했습니다. WSJ의 선임시장 칼럼니스트 제임스 맥킨도시가 카넘에서 하이닉스 한국 상장 주식 대비 엄청나게 형성된 ADR의 프리미엄은 시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했으며, 이 같은 AI 및 반도체 관련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의 9,500억 달러의 규모의 초대형 AI 협력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삼성과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 오픈AI, 브로드컴,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잇따라 발표한 것이며, 또 국내 증시의 회복을 시도하면서도 본격적인 반등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중국 반도체 기업 상진텍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일각에서는 CXMT의 상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CXMT는 최근 진행된 기업 공개를 통해서 공모가 8.66 위안에 신주 66억 8,800만 주를 발행했고 579억 2천만 위안을 조달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이자 역대 중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에서도 최대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상장 이후 한때 본토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하여 각각 25만 4천원과 182만 6천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상무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크게 하락했으나 주말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규모 계약이 이뤄지고 미이란 군사적 충돌이 제한되며 국내 증시에 대한 악재와 호소액과 혼재됐다고 전했으며, 또 한 친한 투자증권 연구원도 빅테크와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발표에도 CXMT-발 변동성이 커졌다며 CXMT 상장 시초가는 471%를 뛰며 중국 공산은행을 제치고 A주 시총 1위에 등극하자 개장 정후 수급 여파에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짚었습니다. 또 한 대신증권연구원도 CXMT는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며 기대도 높였고, 노무라증권도 주가 수익 비율 20배를 적용한 목표 주가 116위안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으며, 이 연구원도 다만은 CXMT 상장에 따른 수급 변동성으로 국내 반도체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HD현대중공업은 상승 마감했으나 SK스퀘어,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은 약세였습니다. 현대노템은 기대치를 밑돈 2분기 실적에 16.35%를 급락하고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하반기에 1,5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히자 7.29% 오르는 등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계획에 반응하는 주가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오른 종목은 497개, 내린 종목은 372개, 보합은 47개로 온기가 구두 퍼진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IT 서비스, 운항문화, 의료 정밀 기기의 오름폭이 가장 컸고 건설, 금속, 화학 업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의 급락을 딛고 이날 16.64포인트 오른 764.86으로 마감했으며, 지수는 12.32포인트 오른 760.54로 개장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장 초반 한때 780.39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상승폭을 다소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729억 원 매수 우위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440억 원, 1,291억 원 순매도를
정보를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성 엔지니어링 등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순위 상위권 대다수가 상승했고 D&D 파마텍, 보로노이, ST팜 등 일부는 약세였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오른 종목은 1007개, 내린 종목은 628개, 보합은 99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수사와 공수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으며 우선은 그가 대선 후보 시절인 21월 12월 14일쯤 관훈크루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12년쯤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변호사 소개를 변호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로 해석한다면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또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조선하는 행위로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으며 또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되는 의혹을 받았고 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의 친분에 관한 중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면서 또 토론회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라고 짚었습니다. 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22년 1월 17일쯤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건지법 사 점선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13년부터 전 씨와 지속해서 교류를 해왔고 김 여사와 교류에 참여했다는 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과거부터 전 씨는 안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고 특정 날짜의 선거 캠프에서 전 선배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뜻에 불과했다며 역시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이 발언이 피고인의 원래 전 선배를 아는지에 무관하게 선거 캠프에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 선배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와 함께 전 선배를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국한을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처음 전 씨를 소개받았고 현재까지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하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이며 재판부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년 5월쯤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특정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이며 당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년 7월쯤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들어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으며 해당 판결에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다수 후보자가 제한된 사건 시간에 주승적인 공방을 벌이는 토론회를 전제로 하고 윤 전 대통령은 반원을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또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도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4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를 얻으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특검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기재되며 이 원칙대로 나면은 내년 1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서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본다며 사실 오해,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이르는 선거 보전 비용 방안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으며 특검팀 측 김경호 특검보는 또 충실히 심리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또 이날 선고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또 최상병 수사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건이 최소 1심까지 마무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이 폭염에 휩싸였으며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내일도 한낮 기온이 높게는 38도 안팎까지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강원과 제주 산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225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전남, 광양, 군위를 제외한 대구, 경북, 경산, 청도,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합청 중부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낮 대구, 동구, 신남동은 39.2도, 경북 경주시는 39.1도, 경남 창녕군 길곡면은 39도까지 기온이 올랐으며 내일도 한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안팎으로 3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6,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8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에서 33, 인천 25에서 32, 대전 광주 26에서 34, 대구 25에서 38, 울산 26에서 36, 부산은 26에서 35입니다. 기온의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남부지방 대부분이 35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33도 이상으로까지 오르며 내일 새벽에서 오후까지의 수도권과 강원,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으며 소나기 강수량은 5에서 4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며 소나기가 오면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곧바로 기온이 다시 올라 더 무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 오후 경기와 강원 영서, 전남, 부산, 울산, 경북의 오종 농도가 나쁜 수준이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럭키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잠시 후 럭키드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드로도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동일한데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저희 채널에 있는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 때 몇 가지 규칙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언제든지 마감하게 될 텐데요. 언제 막을 내리냐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은 마감 시간 이전에 참여를 했으면은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으면은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 오니 이 점 참조해 주시고 그 시간 이전까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숫자는 아무렇게나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 참여가 무리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하나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이 숫자에 잘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도 예측 이벤트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추첨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우리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우선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고요. 또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순서대로 전해드릴 건데요. 다만 일단 좀 힘들다는 이유로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결과는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7월의 마지막 평일인데요. 이제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이렇게 7월의 막을 내리게 되고 휴가철을 준비하는 8월 첫 주가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튼 7월 마지막 주이지만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는데 저도 뭔가 좀 반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 이 반시간 같은 일을 해도 많이 힘든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8월 첫째 주이자 또 휴가철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네, 다시 한번 참조해서 한 주 동안 더 힘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네, 한 주만 더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부터 7월 27일 럭키주가 1, 20의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27,571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또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4만 2,94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4만 1,485만 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4만 4,615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4개를 더 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바로 오늘 결과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채팅방에 달아줘도 되는데요. 다만 6자리 숫자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계산을 하고 나면 힌트도 보여줄 건데 힌트는 왼쪽에 있는 숫자 2개만 보여줄 겁니다. 네, 힌트 알려줬으면 왼쪽에 있는 2개의 숫자는 따라 적으셔도 되지만은 네, 그 나머지 숫자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대로 적으셔야 네, 합니다. 아무튼 힌트가 공개되면 4개를 또 마음대로 적어야 하니까요. 네, 이 점 참조해서 신중한 예측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계산하고요. 네, 시청자분들은 예측하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힌트만 먼저 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힌트는 35만 대입니다. 네, 35만 대입니다. 네, 그거도 적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35만 대 힌트 보여줬고요. 네, 저희는 몇 분만 더 주고 난 뒤에 바로 1등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1등까지 합한 결과를 일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35만 6,617로 적용됐습니다. 네, 35만 6,617로 적용됐습니다. 네, 이 값으로 적용됐고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200으로 나눌 건데 200으로 나누면 1783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89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면 89 곱하기 20은 1780, 즉 1780을 뺍니다. 그러면 그 값에 1780을 뺄 경우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3, 즉 3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층이 당첨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 숫자는 3층이 됐습니다. 3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조회할 시간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2등 보너스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고요. 먼저 거래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2등 보너스 거래량은 11,239 만주입니다. 11,239 만주였습니다. 다음은 또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22만 9,414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까지 합해봤고요.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그동안 또 6자리 숫자 얼마가 나올지 그것도 예측해 주시길 바라고요. 2등 보너스도 힌트는 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힌트 먼저 공개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완전히 보여줄 테니까는 천천히 예측하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6자리 숫자니까는 이거 잘 적으시고 저희는 계산하고 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등 플러스까지 합한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 플러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58만
70입니다. 58만 7,270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 값으로 적용이 됐고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200으로 나눌 건데 200으로 나누게 되면 2936이 나옵니다. 네, 2936이고 여기서 또 20을 넘기면서 몇 번씩 빼게 될 텐데 146번씩 뺍니다. 그러므로 146 곱하기 20은 2920, 즉 292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2920을 빼면 16, 즉 16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6층으로 당첨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종료가 되는데 일단 결과를 먼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과인데요. 1등은 3층이고 2등 보너스는 16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층과 16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벌써 휴가철이 좀 다가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평소대로 나면 한 다음 주가 거의 본격적인 휴가철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일부 분들은 이번 주부터 휴가철이 시작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의 입장에 따르면은 아직 휴가철은 한 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마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시작이 될 텐데 아무튼 7월의 마지막 주라 더욱더 힘들겠지만 이제 아무튼 한 주만 더 근무를 하면 한 주 동안은 또 휴가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특한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아무튼 남은 한 주 동안 잘 힘내셔서 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독특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남은 한 주 동안 잘 일하셔서 즐거운 방송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더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럭키주가 120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